자, 그러면 2007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1인당 GDP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찾아서 시각화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2007년도 자료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2007년도를 찾겠다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 컬럼을 찾고 그 연도 컬럼이 2007 하고서 부분 집합을 찾으면 되겠죠. 불리한 인덱싱으로 부분 집합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일단 얘를 먼저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국가가 142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 행도 142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아프가니스탄 2007년이 나오고, 알바니아 2007년이 나오고, 알제리아 2007년이 나오고, 한 국가가 한 번씩만 등장하죠. 네. 그리고 아마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국가 이름의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래쪽에 5개는 베트남, 가자라고 되어 있군요. 가자. 웨스트뱅크 앤 가자. 그다음에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자, 이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으로 순서대로 꺼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 번호 보시면 로우의 레이블을 보시면 11번, 23번, 35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뽑혔죠. 조건에 맞는 것들을 순서대로 뽑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렬을 해야 되겠다. 정렬을 해야 되겠다. 재배치를 하는 거죠. 재배치를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뭐 지금처럼 그냥 나라 이름의 오름차순으로, 뭐 A, B, C, D 순서대로. 아니면은 뭐 대륙 이름의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아니면은 뭐 연도는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고, 기대 수명의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만약에 기대 수명으로 우리가 정렬을 해서 행들을 재배치할 수 있다면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와 기대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렬의 기준을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정렬의 기준이 뭐다? GDP per capita라는 얘기예요. 이 여기 GDP per cap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상위, 하위 국가들을 찾을 수 있겠다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렬하는 함수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판다스 문서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함수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문서,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있을 거고요. 도큐멘테이션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 검색 바가 있을 거예요. 검색 바에서 sort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sort values가 있고요. sort index가 있습니다. sort index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sort values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도 있고요. index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도 있고요.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같은 이름의 메서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실 때, 어, 앞에 있는 판다스라고 하는 접두사들은 모듈 이름, 그 다음에 뒤쪽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나오는 거는 클래스 안에서 선언된 함수. 클래스 안에서 선언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메서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sort values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하는 sort value고요. 여기 있는 sort values는 index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에서 호출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sort values는 시리즈 객체에서 호출하는 그러니까 1차원 형태 시리즈 객체에서 호출하는 메서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어떤 문서를 보셔야 될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을 한 그 결과도 뭐예요? 이 결과도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렇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약에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고 하시면 얘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시면 아규먼트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몇 개가 있고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디폴트 아규먼트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아규먼트가 by라고 돼 있죠. by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돼요. b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자, 그 다음에는 별표라고 나와 있어요. 가변길이 인수란 뜻이고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어떻게? 키워드 방식으로. 이 파라미터 이름 명시하고서 전달을 해야 되는 아규먼트들이에요. 그렇고요. 설명을 보시면 by는 문자열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자열들의 배열을 주셔도 돼요. 만약에 정렬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컬럼 하나로만 정렬을 할 거다. 그러면 문자열 주면 되고. 우리 오더 바이 할 때 컬럼 두 개 쓸 수 있었죠. 기억나세요? 오더 바이 할 때 컬럼 두 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개 이상의 컬럼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연도로, 두 번째는 GDP로, 뭐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처음에는 GDP로, 두 번째는 뭐 기대 수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렬 조건을 다르게 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열은 변수 이름,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엑시스는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어센딩. 어센딩은 무슨 뜻이에요? 오름차순이란 뜻이에요. 오름차순. 기본값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값은 true.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거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불리언 값이나 혹은 불리언 값들의 리스트를 주래요. 왜 그럴까요? 정렬 기준이 하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결정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정렬 기준이 컬럼이 두 개 이상이면 어떤 컬럼은 오름차순으로 다른 컬럼은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컬럼들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바꿔가면서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SQL도 똑같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부서 번호는 오름차순으로 10번, 20번, 30번. 급여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리언들의 리스트도 가능한 거예요. 컬럼의 기준이 여러 개면 컬럼들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들을 세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루를 주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니까 1, 2, 3, 4, A, B, C, D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디폴트 값.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 그러면 19, 8, 7, 6, 5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는 순서, 알파벳 같으면 Z부터 A까지 그런 순서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 두 개 이해되십니까? 요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인플레이스예요. 인플레이스. 그 자리에서라는 뜻인데 기본값 false. 그 자리에서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변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본의 순서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렬된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주겠다예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추루로 바꿔버리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정렬돼서 바뀌어버려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힘들죠.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파일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파일에 있는 순서대로 다시 하려면 파일에서 다시 리드 CSV를 다시 하셔야 돼요. 어.
리드 CSV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일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정렬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넘파이나 판다스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플레이스는 false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본은 원본대로 데이터 프레임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는 리턴 값을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정렬된 그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다 리턴 값으로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인플레이스는 기본값이 false다. 원본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scending은 기본값이 true인데 이거는 옳은 차순이 기본이다. SQL에서도 그랬잖아요. ascending이라고 하는 거, order by를 할 때 ascending이라는 거를 쓰지 않으면 옳은 차순이 기본이었죠. 내림 차순은 DESC, descending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됐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kin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렬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종류예요. 정렬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종류고, 퀵소트라고 하는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놔두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뭐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멀지 솔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힙 솔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퀵 솔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렬 알고리즘. 뭐, 요 정도 하고, 뭐, 나머지는 필요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요거 하나만 더 할까요? NA들을 정렬할 때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우리 오른차순, 내림차순. 근데 NA라고 하는 거는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NA들을 앞에다 놓을 거냐, 뒤에다 놓을 거냐? 기본은 어디다? NA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라클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죠. 그죠? 음. 정렬할 때, 오더바이 할 때, 널스 라스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얘를 호출할 겁니다. 얘를 호출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집합에서, 2007년도라고 하는 부분 집합에서 바로 sort underscore values를 호출하는데, i는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뭘로 정렬하면 될까요? G, D, P, per, hat 이걸로 정렬하면 되겠죠. 자, 정렬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렬되는지 보시면 여기 로우 레이블들이 뒤죽박죽 바뀌었죠. 순서가 이제 바뀌었죠. 콩고가 제일 위쪽에 나오고요. 노르웨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가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숫자가 큰 걸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GDP가 1인당 GDP가 낮은 나라에서부터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까지가 나와요. 2007년도 기준으로는 노르웨이가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네요.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상위 10개 국가를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찾는 게 편해요. 위에서 바로 찾는 게 편해요. 위에서 찾는 게 편하죠. 그럼 정렬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센딩이었죠, 아까? 파라미터 이름이. 어센딩이었습니다. 어센딩. 어센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뭘로 주면 될까요? 그쵸. 여기를 false로 주시면 순서가 바뀌었죠. 네. 노르웨이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쿠웨이트가 두 번째, 싱가포르이 3등이군요. 싱가포르, 미국, 아일랜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등부터 5등까지죠. 그죠? 1등부터 5등까지예요. 자, 저는 상위 10개 국가 찾겠다고 했어요. 그럼 앞에서 몇 개 출력하면 돼요? 10개 아니에요? 앞에서 10개,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서 10개 하겠다. 무슨 메서드 호출하시는데요?
헤드. 그리고 10개. 어. 헤드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드 호출하셔가지고 앞에서 10개 이렇게 하시면 이게 1등부터 10등까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메서드들을 연쇄적으로 호출하시면 돼요. 정렬하겠다, 앞에서 10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음. 그래서 나라 이름들을 보면 숫자들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서 그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나라 이름들을 보시면 노르웨이, 저기 북유럽 쪽이죠. 쿠웨이트, 중동일 거고, 싱가포르, 아시아고, 미국, 아일랜드, 홍콩이 또 여기 들어가네요. 홍콩이 따로 국가로 취급을 하는군요. 스위스랜드, 네덜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게 상위 10개 국가의 이름입니다. 되셨습니까? 음. 네, 저는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저장해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쉬우니까 여기를 탑10 GDP라고만 할게요. 뭐, 원래는 GDP per cap인데, 그냥 탑10 GDP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시려면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실행. 출력되는 거 없죠. 출력되는 거 없는 거는 결과를 저장만 하고 끝냈으니까 출력되는 건 없는 거고요. 출력할 때에는 변수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저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 얘는 그 순위를 비교하는 거니까 순위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선그래프보다는 막대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그릴게요. 아 플러스 아플러스로 그리고요. 아플러스를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 우리가 방금 만든 탑10을 사용하고요. 저는 X축을 여기 있는 GDP per cap으로 쓸 거예요. X축을 GDP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 컨트리를 Y축에다 쓰겠습니다. 컨트리를 Y쪽에다가 에러바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에러바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서 plt.show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대 크기를 보면 아, 노르웨이가 제일 많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쿠웨이트가 2등이고 싱가포르 3등이고 여기 숫자들 여기 보시면 국가 이름들이 Y축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X축에 표시가 돼서 막대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막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가로막대로. 음. 보통 가로막대 그래프나 세로막대 그래프로 순위들 많이 나타내죠. 뭐, 얼마 전에, 뭐, 한 달 정도 전에 대선도 있었지만, 한 달도 안 됐군요.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뭐, 지지율 순위라든가, 아니면 득표율 순위라든가, 이런 거 보통 뭘로 나타내요? 막대로 나타내잖아요. 순위를 표현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막대 그래프.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이 그래프. 만약에 전부 다 다른 색깔로 그려주고 싶으시면, 한 가지 색깔로만 나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라 이름을 색깔로 하시면은요, 뭐, 이렇게, 그럼 뭐, 예, 색깔이 이렇게 좀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팔레트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팔레트 바꿔주시면 될 거고, 뭐, 이렇게 하면 국가 이름별로 색깔 다르게 표시가 되면서, 네, 이렇게 1등부터 1등, 2등, 3등, 4등, 10등, 뭐, 이런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음.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되게 GDP가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구나. 아시아에서. 그죠? 일본, 중국 다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이 제일 높죠. 또 하나 의외인 게 홍콩도 1인당 GDP, 홍콩을 따로 취급을 하고 있고 1인당 GDP가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또 많이 포진해 있네요. 노르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뭐 이런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또 눈에 보이고요. 눈에 보이고. 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위 10개국도 비슷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로우10이라고 할까요? 탑10 말고 로우10 GD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단은 연도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의 연도는, 그러니까 다른 연도는 볼 게 아니라 2007년도만 볼 거기 때문에 2007년도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덱스로 정렬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값으로 정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값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렬하는 거는 GDP per cap만 사용을 할 겁니다. GDP per cap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센딩이 추루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값이죠. 기본값이어서 얘는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돼요? 10개만 선택하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헤드 10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행하시고, 로우 10 GDP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숫자가 오름차순 정렬이 됐는지 볼까요? 277, 414, 430, 제일 마지막에 752. 네, 오름차순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고요. 10개 나라는 전부 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륙별 빈부격차가 보이죠? 상위 10개 국가는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 이렇게 뭐 대륙별로 상위 10개 국가가 흩어져 있는데, 하위 10개 국가는 콩고, 리베리아, 뭐 부룬디, 짐바브웨 그러면서 전부 다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Y축에다 갖다 놓고요. 그죠? Y축에다 갖다 놓고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을 X축으로 갖다 놓으면 막대 그래프가 가로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로우 10, 탑 10이 아니라 X축은 GDP per cap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Y축은 국가 이름이니까 country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를 Y축으로 하겠다. 이 순서대로 Y축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X축은 이 숫자들을 X축에다 넣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을 국가 이름대로 다 이렇게 할게요. country 이렇게 해서 PLT.show 에러버가 아마 필요가, 네, 에러버 표시 안 되죠. 난 굳이 줄 필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콩고가 정말 1인당 GDP가 얼마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 어, 10위, 낮은 순서대로 10위를 보면, 감비아? 뭐 이런 나라가 있고,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뭐 그런 뜻이겠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단위 자체가, 이 숫자들의 범위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기는 5만 달러까지 가는데, 여기는 1000달러도 아니고요. 700달러, 800달러 정도까지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위 10개 국가, 하위 10개 국가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음. 어, 인구도 이런 식으로 그 순위를 매겨볼 수 있을 거예요. 연도 하나 딱 지정해서. 2007년도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2007년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상위 10개국,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 하위 10개국. 뭐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GDP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에 대해서는 그런 건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트 밸류를 그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GDP에 관해서만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GDP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그 한중일이라고 부르는 3개국 나라만 한번 볼까요? 3개국만.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일본, 중국의 1인당 GDP 변화. 요거 한번, 이거는 연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연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인 그래프가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해서 라인 그려보고, 일본에 대해서 라인 그려보고, 중국에 대해서 라인 그려보고, 이러면 되겠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여러분들께 시간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부분집합을 먼저 찾으세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도별로 라인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을 국가로 색깔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우리나라는 일본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만 한번 놓고 볼 거고요. 보통 그 CJK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차이나, 저펜, 코리아 이런 순서로 CJK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KCJ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은 국가 이름, 국가 이름이 어떤 이름들, 이거를 먼저 만들까요? 이 안에 is in을 쓰려고 하는데, 이걸 리스트로 먼저 만들게요. 리스트로. 어, 우리나라 국가 이름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찾으셨나요? 코리아 리퍼블릭이라고 돼 있죠. 아마 그 찾아보시면 코리아 그리고 쉼표 리퍼블릭 이렇게 그다음에 마침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정식 우리나라 명칭이어서 아마 우리나라 이름은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그냥 차이나 이렇게 돼 있죠. 차이나라고 되어 있을 거고 일본은 저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집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집합을 데이터 프레임의 국가 이름, 국가 이름이 is in 여기서도 is in을 쓰시면 되겠죠? KCJ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앞에서 10개, 뒤에서 10개, 앞뒤로 5개씩만 한번 볼게요. df 헤드. 아마 알파벳 순서면은 차이나가 5개가 먼저 나와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KCJ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테일을 보시면 알파벳 순서니까 K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죠? 우리나라 5개가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거 가지고서 중국의 GDP를 라인 그래프로 쭉 그려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를 쭉 라인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릴게요. 바로 그려보면 C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부분 집합 찾았으니까 여기에 부분 집합. X는 연도, 그 다음에 Y는 GDP 퍼캡, GDP 퍼캡, 그리고 색깔을 국가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plt.grid, plt.show. 네, 일본이 가장 1인당 GDP가 높기는 하군요. 일본은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넘어섰고, 우리나라는 2만 달러 넘어섰고, 곧, 아직 3만 달러 안 넘었죠? 넘었나? 네. 3만 달러에 근접했나? 네, 그럴 거고요. 아마 이 갭이 아마 많이 줄었을 겁니다. 많이 줄었을 거고, 중국은 아직 2007년까지만 보면 아직 1만 달러가 되지는 않았네요. 근데 2012년, 2017년, 그리고 2022년, 이런 자료들을 더 찾아보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음. 일본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가 1인당 GDP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고요. 중국은 그, 아직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최근 최근 20년을 보면 지금 2025년이니까 여기는 아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3개국 한중일이라고 하는 3개국만 한번 따로 1인당 GDP를 살펴봤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했었던 거랑 조금 다른 순서로 하기는 했지만, 다른 순서로 하긴 했지만, 뭐, 인구에 대한, 그런 기대 수명에 대한, 그리고 인구에 대한, 1인당 GDP에 대한, 뭐, 우리나라 자료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뭐 그러면서, 어, 연도별로 1인당 GDP 최대값 찾겠다, 대륙별로 1인당 GDP 찾겠다, 뭐, 이런 것도 값을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룹 바이만 잘 쓰시면 돼요. 그룹 바이만. 음. 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